여러분, 국내 대기업 중에 그래도 재계 서열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회사 하나그룹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식회사 한화의 무역 부분인데요. 전 직원이 281명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10년차, 20년차 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연차와 상관없다고 할 정도니까 희망퇴직의 강도를 짐작하시겠죠. 그만큼 지금 하나의 어떤 그 무역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화 주식회사 하나의 무역 부분 이러면 옛날에 종합상사 아시죠? 종합상사라는 게 일본식의 어떤 수출을 뭐라 그래 천병에 서는 회사 그런 게 종합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상사 역할을 하는 게 한화의 무역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된 상황이니까 이게 수출하기도 수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입하기도 수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화의 어떤 무역 부분은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32억 원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88억 원입니다. 188억 원. 2분기에는요 마이너스 6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칼을 빼들은 겁니다. 당장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철강이나 기계나 유화, 석유화학이죠. 유화까지도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여기에다가 건설 경기 부진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나쁘니까 한화 입장에서도 해외 지사를 일부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무역부문 해외 사무소 지금까지 총 6곳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적이. 대기업까지도 지금 한계 사업이 속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계 사업이. 지금 대기업만 이런 게 아니에요. 대기업만. 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CGV가 대기업이죠. 여기는 지금 거의 초토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 1차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점차 좀 좋아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2차 재확산이 되니까 그야말로 아뜨거라. 이러다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도.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1위 기업이든 2위 기업이든 하나투어든 모두투어든 롯데관광개발이든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거의 최악의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최악의 위기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은요. 이들에게까지 충격을 주고요. 결국은 제조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생산 공장의 셧다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주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오늘이 26일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1일 정도 지났죠. 1일 지날 동안에요. 거의 전 산업에서 타격이 쭉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에 대한 쇼크는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랜드 이츠 이러면 뷔페 식당이라든가 혹은 식품 사업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올 들어서 193곳 중에서 2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26곳이. 쉽게 말하면
26곳이 폐점, 줄폐점했다는 이야기예요. 줄폐점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올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번 주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도 매출액이 백화점은 신세계 마이너스 10%, 롯데는 15%가 떨어졌고요. 복합 쇼핑몰 방문객은요. 스타필드가 마이너스 35%예요. 예. 롯데 월드몰도 마이너스 30%로 뚝 지금 떨어졌다고 해요. 뚝 떨어졌다고 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미치는 영향은 1차보다도 2차 코로나 재확산이 훨씬 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살도들도요.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지 않아질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정권사들의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정권사들이 실적 전망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매섭게 실적 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 전망을 잘못했을 경우에 정권사들이 입을 그 신뢰성의 타격은 엄청나거든요. 때문에 실적 전망을 굉장히 많은 자료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분석을 하거든요. 때문에 정권사의 어떤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완전히 높지는 않아요. 전망치보다 훨씬 떨어질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훨씬 올라갈 때도 많습니다. 훨씬 떨어질 때는 어닝 뭐라고 해요? 크라이시스, 실적 충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좋아졌을 때는 어닝 스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사들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지금 다 내려잡고 있어요. 다 내려잡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3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상반기에 어렵게 버티던 한계 기업들이 속속 폐업 대열에 합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희망퇴직을 계속 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우리 상반기에 사실 제조 공장들 셧다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전기, 전자나 자동차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나타났죠. LG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LG 같은 경우는요. 인도네시아 자바주에 있는 치비퉁 소재 TV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확진자가 지금 났어요. 직원의 2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의 보르츠와프 소재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확산될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처럼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화가 있듯이 실물경제는 또 재확산에 따라서 많은 줄폐업과 줄도산과 줄폐점까지 이어질 거라 그러니까요. 전부 다 우리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악인가 하면요.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8%로 보고 있어요. 당초 한국은행은 3가지 시나리오를 냈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마이너스 0.2%였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1.8%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2차 확산이 됐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OECD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8%로 세계 그 OECD 회원국 중에 성장률이 1위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거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여기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도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본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9%. 대부분 2%까지 어려워진다는 게 거의 지금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우리 경제의 충격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 적도 있습니다. 야외 집회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의 경우에 1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3생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등교 수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이번 주가 지금 고비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오늘 내일 모레가 진짜 고비일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발전이 되면요. 이제는 중위험 시설까지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10명 이상 집합 금지가 되니까 중위험 시설이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문에 닫는다. 쉽게 말하면 봉쇄령이 내려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구 지역 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 경기 전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경제는 타격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타격이. 그 타격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빗대서 주식시장은 잘 나가는데 왜 정환진 TV에서는 자꾸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실물과 주식의 괴리는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그 이유는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탓이고요. 3077조가 6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꽁꽁 묶어놨어요. 투자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리는 데가 지금 주식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반기 경제도 굉장히 아픔 형태로 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가는 수밖에 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이 우선입니다.